여기서 가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얼마나 더 많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의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백과 2-1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회생백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소개해 드렸고요.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지급불능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중고시세, 보험해지 환급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해지 환급금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받을 돈, 즉 채권입니다. 지금은 채무자 돈이 아니지만 앞으로 돈을 받을 거니까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사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사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사기를 당했더라도 장래에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재산으로 인정하라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사기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재산 인정 여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앞으로 받을 돈, 즉 채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역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 접수할 때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도 간혹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자의 재산인데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둔 것이라고 인정되면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외에 전국의 모든 법원들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까지도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전혀 기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러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하실 때 일단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코인을 하셨다면 신청 당시의 평가금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혹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도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각종 비품들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장 사진과 비품 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시 고가의 장비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형태를 불문합니다.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돈, 소홀회생법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홀회생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까지 포함한 총 재산과 총 채무를 비교했을 때 채무가 더 많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얼마나 더 많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의 문제인데요.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그래도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은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 다른 사정들, 채무와 재산의 액수, 채무 증대 경위, 채무자의 재반 사정 등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되어서 판단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